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국의 가장 기묘하고 또 슬픈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영웅이라니 좀 이상하죠? 이 비극적인 역설 속에 숨겨진 한국인의 마음, 그 깊은 곳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 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한국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기장수 설화의 시작을 알리는 말인데요. 정말 이보다 더 상징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날개는 그냥 날개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이 보낸 구원자라는 아주 강력한 징표였죠. 자,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보낸 영웅의 상징인 날개를 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모두가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낳아준 바로 그 어머니의 손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죽기 위해 태어난 영웅. 네, 아기장수 설화의 그 비극,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기장수 이야기는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에서 정말 널리 퍼져 있는 옛날 이야기 중 하나예요.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엄청난 힘에 날개까지 갖고 태어난 딱 봐도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힘을 두려워한 부모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아이고 슬프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게 숨어 있거든요. 영웅이 나타나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막상 나타나니까 그를 두려워해서 없애버리는 이 모순.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영웅에 대한 양가 감정, 그러니까 애증 같은 복잡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희망과 슬픔의 지도. 여기서부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야기가 그냥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어떻게 다르게 변해왔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아기장수 이야기가 지역마다 그 분위기나 결말이 완전히 달라요. 자, 남쪽의 전라도를 볼까요? 여기서는 저항과 희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영웅이 다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거든요. 반면에 동쪽 경상도에서는 그 슬픔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비극이 땅 이름 같은 데 새겨져서 전해져요. 그리고 가운데 충청도 지역에서는 좀 다른데요. 나라에 순항하면서 영웅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 지역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어요. 여기서 애기장수는 그냥 죽지 않아요. 죽으면서 이런 약속을 남깁니다. 나를 콩서대랑 같이 묻어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와, 바로 이 순간 영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강력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화에서 혁명으로. 아니,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혁명이 되냐고요? 바로 그 부활의 약속,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한국 역사 속에서 거대한 사상과 혁명의 불꽃으로 타올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미륵신앙에 대해 잠깐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힘들고 썩은 세상이 끝나면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이 딱 나타나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일종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붙잡는 그런 사상인 거죠. 자,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기장수가 3년 뒤에 돌아올게 라고 한 그 약속이 바로 이 미륵신앙의 정치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륵이 오려면 56억 7천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멀잖아요? 그걸 단 3년이라는 당장 손에 잡힐 듯한 현실적인 희망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 강력해진 희망은 그냥 이야기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세기에 이 땅 위에서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아주 중요한 사상적 바탕이 됩니다. 신화가 현실의 혁명을 이끄는
엔진이 된 거죠. 이 생각의 발전은 마침내 동학의 핵심 슬로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인내천 사상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닌가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올 어떤 특별한 영웅 한 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억압받던 우리 모두가 바로 당신이, 내가 곧 하늘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의 영웅 죽이기. 에이, 그거 다 연달 얘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오래된 마음의 패턴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얼마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아기장수 사이클은요, 놀랍게도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계에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면서 온 국민의 영웅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결국엔 탐욕의 상징처럼 됐죠. 정치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분이 나라의 딸이니 하면서 하늘처럼 떠받들다가도 아주 작은 흠만 보이면 바로 끌어내리잖아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우상으로 만들어놨다가 사소한 실수 하나에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일, 우리 너무 자주 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세종대왕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비판받지 않는 완벽한 영웅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세종대왕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다른 모든 현실의 리더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부 다 끌어내려지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단 한 명의 완벽한 영웅을 살려둔 것이 오히려 다른 모든 영웅을 죽이는 셈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패배 속에 숨겨진 약속.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순환은 그냥 계속 반복되기만 하는 걸까요? 이 역설의 핵심을 풀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한이라는 감정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그냥 슬픔이나 원망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이라는 건 아주 깊은 슬픔과 억울함에 더해서 이걸 반드시 극복하고 되찾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소망까지 함께 뭉쳐있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바로 이 한이라는 감정 때문에 한국 이야기에서 영웅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비극은 미래의 부활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과정, 그러니까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영웅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하지만 변화가 두려운 나머지 그 영웅을 배신하고 죽이죠. 세 번째, 그 뒤에는 깊은 슬픔과 언젠가는 하는 희망이 뒤섞인 한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그 영웅의 정신은 부활을 약속하면서 모두의 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비극과 희망의 사이클입니다. 죽은 영웅은 흙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사람들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이제 중요한 건 언젠가 돌아올 슈퍼히어로 한 명이 아니에요. 그를 기억하고 그의 꿈을 함께 이어나가는 우리, 바로 공동체의 힘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는 겁니다. 아기장수의 날개는 억울하게 잘려나갔죠. 하지만 어쩌면 그 날개, 이제 우리 모두의 등 뒤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이상 단 한 명의 영웅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를 죽이는 일에 반복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그 날개를 펼쳐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